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국채금리 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최종금리 수준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얘기들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매일매일 필요한 뉴스들, 실시간적으로 필요한 뉴스들, 요런 뉴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일단 나왔던 경제 지표들 몇 개 좀 보면요. 일단 주택 관련 지표들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여전히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한 부분, 이제 이 고용과 관련한 부분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살짝 또 조금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다시 감소를 하면서 견조한 이 고용시장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컨센이 마이너스 5 정도였는데 그리고 전월이 마이너스 9.9였고요. 그랬는데 요번에 마이너스 8.7이 나왔습니다. 전월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만 컨센보다 많이 모자라고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6개월 전망 지수가 크게 둔화되는 이것이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었었고요. 9월 경기 선행 지수도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식 시장을 좀 눌렀던 이 윗꼬리를 크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트러스 총리가 결국은 사임을 했죠. 하루 만에. 넌 전사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루 만에 사임을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 장 초반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패트릭 하커 총재의 발언이 인플레가 너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꺾이지 않고 있다. 잡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4%를 훨씬 더 상회하는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이로 인해서 지수가 좀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하커 총재의 경우에 이제 크게 올린 이후에 내년 일정 정도의 시점쯤 오게 되면 그 상태로 홀드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좀 오랜 기간, 이 최종금리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의미 있는 발언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6을 넘어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이달 초에 말씀드릴 때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5% 정도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2년물 국채 금리가 4.5% 정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4.6 장중에 4.6까지 넘어섰단 말이죠. 4.6을 넘어섰는데 어제 그렇죠. 마감도 4.6을 넘은 상태에서 끝났고요. 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가 5%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를 넘어서는 5.25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플레 지표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견조하게 나오고 이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딱 놓고 봤었을 때 연준 펀드 선물의 최종 금리 자체도 5% 살짝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이 상황이요. 지금 이 5%를 넘기고 있는 이 상황.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가 5%를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내년 최종 금리의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최대치의 어떤 위험을 포함한 정도의 수준이다. 가장 강력한 매파적으로 가더라도 이거 이상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의미합니다. 5.25까지 지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확답할 수 없는 거니까 5.25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5%까지 가더라도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매파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이 거기까지 반영을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4.6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상단 자체는 4.75 정도가 최대 상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지금 현재 4.5를 넘어선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4.75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여기 4.6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면 거기까지가 거의 이 국채금리 2년물 같은 경우 최상단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여집니다. 얘가 상단이 잡히기 시작하면, 물론 국채금리가 상단을 딱 찍고 돌아서려고 하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11월, 1월 시나리오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11월 8일 그러니까 2일 날은 75bp 올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8일 날 중간선거, 그리고 13일 날 CPI 발표가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톤 다운 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가 최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거의 이제 금리 레벨도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많이 오르고 있어서 10년물도 지금 뭐 4.2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올라온 폭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위로 열려있는 룸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4.2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니까 얘가 뭐 4.5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이제 상단까지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최종 금리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최종 금리가 결정이 나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최종 금리를 제가 일단 예상하는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연준 점도표상에서는 최종 금리가 4.75잖아요, 지금. 4.75인데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점도표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5.0 이상을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0에서 5.0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5.0에서 한동안 그대로 유지. 만약 최상으로 나온다면 4.75에서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데 5.0까지 일단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5.0까지 열어놓는다고 보면 지금 11월에 75bp를 올리게 되면 4%가 나오죠.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 12월 달에 50bp,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75bp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50bp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고요. 50bp 올라간다고 보면 4.5, 그리고 내년 2월에 4.75, 3월에 5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11월, 1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게 최대 5%까지를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최종 금리가 5%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11월, 1월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5% 이상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입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이 GDP 실질 성장률 1.5%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더 크게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들 엄청나게 지금 많이 깨져 있는 상태고요. 인플레 지표들도 아마 이제 주택 지표들이 일부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꺾여 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매우 강경했던 얘기들이 확실히 톤 다운되면서 지금 5% 이상 올라가 있는 이 얘기들, 이 시장의 전망치, 예상들, 이거 다시 다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매일매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CPI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다시 회귀되는 상황들 조금씩 나오고 톤다운 되는 상황들 나오면서 5% 최종 금리로 보고 있고요.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대치입니다. 4.75가 될 수도 있지만 5%까지 열어놓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5%까지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11월 1월 시나리오는 충분히 유효합니다. 왜? 지금 75, 11월 75, 12월 50, 2월 25, 25면 베이비 스텝,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뒤에는 한 번만 더 오르면 끝!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시장 미리 반응할 겁니다. 이제 시장의 바닥은 요때쯤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직후 또는 늦으면 요때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렇게 저는 지금 일단 보고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최근 시장 지금 엔화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동산 쪽 관련 건설 쪽이라든지 이게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많이 투자가 돼 있는 이 PF 대출이라든지 이쪽에서 문제가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우려감,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체험펀드라든지 이런 정부의 대책으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없이 지나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일본 엔화는 조금 지금 좀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145엔이 넘어가면서부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개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150을 넘긴 상태라서 여기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금액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도 일단 조금, 그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0엔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됐었을 때, 일본 자체의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일단 좀 이 환율 문제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글로벌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이쪽에 자금들을 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주시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불확실성은 일단 1달락은 됐죠. 아직 다음 주 이 새로운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다 해소된 건 아니죠. 아직 유동성 문제 남아 있고 이 물가 문제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전 이 트러스 총리가 들어오기 전으로 다시 돌아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자, 차트적으로 지금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 지지 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옆으로 기는 흐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어제 이 변동성도 아마 거기에서 일부 좀 기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옆으로 조금 기는 흐름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계속하는 1550포인트, 500포인트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위로 만약 올려줄 수 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긴 한데요. 여기서 한 며칠만 옆으로 기어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글쎄요. 하단보다는 지금 현재는 옆으로 기거나 위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 며칠 정도 옆으로 기면 그런 정도의 흐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죠.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움직임 폭은 0.5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동성 지금 크게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현재 외국인들 현물 매도, 코스피 매도 전환했네요, 다시. 그리고 코스닥은 매도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세가 나쁘지 않은데, 정체돼 있어요. 계속 지금 1200에서 1700억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체돼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역시 얘도 더 이상 더 우호적인 흐름을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을 잡았다. 오늘 시장의
저점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조금 보게 되면 오늘 아침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뉴스가 있었다 보니까 튀었는데 윗꼬리 달고 다 지금 밀린 모습들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또 조금 약화되네요. 오전 초반에 조금씩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다시 밀리면서 반도체 섹터들 다시 또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견조하게 버텨주느냐. 어제 미국 반도체 섹터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지수의 최종 종착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건설주들 지금 유동성 위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건설주들 그리고 조선 원자력 관련 섹터들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차트적으로 놓고 보면요. 2215, 16포인트 요 근방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밤에 끝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거기 그 자리를 지지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일단 2215, 16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이 위로 올려주면서 양봉으로 돌려서 마감을 해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 지지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 아직 불안정성적인 측면이 좀 있지만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지는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오전 얘기는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